28화 108마리 짐승의 부활. 범종은 깨졌고 그와 함께 오랜 세월을 지탱하던 결계도 무너졌다. 윤동주는 발밑의 진동이 멈추지 않는 것을 느꼈다. 대지에 맥이 끓고 있었다. 피처럼 붉고 아기처럼 느릿한 맥이 지하에서부터 도시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108마리. 그 말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귀에 속삭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 그 자체가 주인을 찾아 돌아온 소리였다. 그들은 이제 숫자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며 실존하는 짐승이다. 이름을 가진 존재들. 기억의 빈틈에 숨어 감정의 구멍을 파고들며 사람의 존재를 먹는다. 그들은 곧 완전한 형상을 갖춘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머지않아 기억을 되찾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윤동주는 눈을 들었다. 산 아래 도시가 보였다. 평범하게 깨어나 평범하게 웃고 평범하게 미워하고 평범하게 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느 틈에 그들 머릿속에서 이름 없는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괴성을 지르며 스스로를 찢는 남자. 유치원 벽에 피로된 문양을 그린 아이. 밤마다 손가락을 꺾으며 숫자를 세는 노파. 그들은 전부 감정에 감염된 자들이다. 아직 완전한 짐승은 아니지만 그것의 길이자 껍질이었다. 막을 수 없다면 다시 봉인하라. 봉인할 수 없다면 소멸시켜라. 그러면서 또 다른 환영이 머릿속에 보이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과 계승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이 땅에 묻는다 해도 108마리의 악기는 언젠가 다시 깨어날 거라는 것을. 그러니 둘은 싸우기 전날 밤 산사 뒤편 붉은 소나무 아래 마주 앉아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우리가 죽으면. 주지 스님의 말끝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계승자는 묵묵히 녹슨 인장을 하나 건넸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남겨야겠지. 언젠가 우리가 배지 못한 악들이 돌아오면 그땐 그 아이가 끝을 봐야 하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절벽 밑 조그마한 바위를 까가 사천왕상을 만들었다. 고운사에서 남쪽으로 1~2쯤 떨어진 절벽 밑 사천왕상.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도 없지만 그 내부엔 누군가가 봉인되어 있었다. 찾아서 너희 검으로 만들어라. 칠혼기록경의 연자이면 봉인이 알아서 반응할 것이다. 부디 이 세상을 위해. 마치 주지 스님이 옆에서 말하듯이 생생하게 드렸다. 바람은 멎었다. 검은 연기와 범종의 잔향이 희미해지는 순간 윤동주는 자신의 왼손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안쪽에서 일어나고 피부를 뚫고 나올 듯이 뜨겁고 깊고 섬세한 고동이 번졌다. 손바닥 위의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뒤틀렸다. 혈관을 따라 선이 새롭게 덧이 펴지고 손가락 관절과 손등을 타고 붉은 잉크처럼 무언가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윤동주의 뇌속을 뚫고 들어오는 목소리. 제2단계 감촉 개방. 목소리는 외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어떤 존재도 눈앞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또렷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내면에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각인되었다. 그와 동시에 윤동주의 눈앞 세상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범종의 파편 위에 스며든 피. 그 피가 흘러간 자리를 따라 희미한 선들이 공중에 떠올랐다. 마치 감정의 실처럼 누군가의 감정이 향했던 방향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공포, 체념, 누군가를 향한 마지막 기도, 그리고 슬픔.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이 감정들이 남긴 길을 처음으로 손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감정은 단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를 그의 피부를 통해 전해주고 있었다. 감촉.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부터 자신이 걸어가야 할 두 번째 길의 이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이제 윤동주는 범죄 현장, 악귀의 피습 흔적, 버려진 유물 등 감정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론 기록경, 윤동주의 감정 해석 능력 단계별 정리, 현재 개방 단계, 2단계 감촉, 감정의 방향과 주체를 감지한다. 효과, 감정의 흐름을 따라 감정을 남긴 이의 대략적인 성별, 연령대, 감정 대상 추정 가능, 감정이 향했던 방향 파악 가능, 예를 들어 감정이 누구에게 향했는가. 활용, 범인의 감정 궤적 추적, 피해자의 마지막 감정 해석, 장소에 남은 감정 방향 확인, 후유증, 감정 주체의 감정과 부분적 동화가 시작됨, 일시적 감정 착란, 혼동, 대상에 대한 오해나 과몰입 위험, 보유 단계 요약. 이제 윤동주는 이전보다 더 정확히 감정이 향했던 주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살해범의 감정, 저주받은 유물의 정체, 심지어 악귀가 마지막으로 증오했던 존재까지 추적의 첫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같았다. 윤동주는 처음엔 그 말이 꿈속의 일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두 번째 부름에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그제야 그의 눈동자에 사람의 형체가 맺혔다. 연한 회색 장삼, 깔끔하게 면도된 턱, 그리고 이마 위에 약간의 땀방울. 노승이었다. 나이는 60을 넘겼을까 싶은. 그러나 눈빛은 또렷하고 손에는 오래된 염주를 쥐고 있었다. 윤동주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는 분명히 범종의 잔열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의 감정을, 죽어간 이들의 흐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느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목구멍 안에는 아직도 피비린내 같은 울림이 감돌았다. 노승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 말에 윤동주는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았다. 손끝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감정의 진동이 남아있었다. 쿵, 쿵, 쿵.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아주 격렬하게. 하지만 윤동주는 그 뜀박질을 가만히 두었다. 숨을 고르며 생각을 눌렀다. 내 가족만, 내 딸만, 수정이만 무사하면. 그 마음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위에로 분명하게 윤동주의 중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종말도, 108마리의 짐승도, 악기도, 결계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수정이에게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구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를 비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했고 무너지는 쪽은 언제나 아무 죄 없는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자기 딸, 자기 가족만이라도 그 무너짐 바깥에 있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 말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문양은 심장과 함께 반응했지만 그 반응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랐다. 윤동주는 고개를 돌려 산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정이의 학교가 있는 동네, 수정이가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 수정이가 어릴 때 입에 물고 자던 작은 인형. 그 모든 것이 지금 그가 싸울 이유였다. 하지만 그게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 나는 그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다.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윤동주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작게 들린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짐승들은 너무 많고 감정은 너무 깊었다. 그 속에서 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이기심은 너무 작고 너무 따뜻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깨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고운사의 경내는 여전히 조용했다. 바람도 멎었고 범종의 잔해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윤동주의 기 속에는 그 고동이 계속 살아있었다. 그는 묵묵히 산문을 걸어 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의 결계, 피의 문양, 아주 오랜 세월의 염원. 모두 발뒤꿈치에 짓밟히며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그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감정의 해석자도 아니고 결계를 이어받은 자도 아니며 단지 하산 중인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비탈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어디까지가 두려움이고 어디까지가 외면인지 그 자신도 헷갈렸다. 그는 자신의 은색 레이 경차 앞에 섰다. 먼지로 살짝 덮인 전면유리, 커피 얼룩이 남은 컵홀더, 좌석 옆에 구겨진 영수증들. 윤동주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거는 순간 익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현실이 돌아왔다. 라디오에서는 날씨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 대구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윤동주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산 위에서 들었던 환청과 진동은 이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기어를 넣었다. 차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심의 불빛을 향해 현실이라는 껍질 속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 그는 그렇게 중얼였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자신조차도 믿지 않는 위안이었다.